정치판이 궁금하십니까? 정치의 모든 것 103.5MHz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누나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려인이야. 고려? 고려요? 최수종이 세웠다가 유동근한테 망한 나라. 와, 그 고려 사람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딱딱한 교과서 역사가 아닌 재밌고 노골적인 시원한 한국사.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우리 역사 이야기. 떡국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역사 무식자들 빨리 타요! SBS 고릴라와 파티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부 순서는요. 조금 정치와는 다른데 그래도 모든 삶이 정치죠. 어젯밤 한국과 이란 9시 축구로보다 답답한 분들 많았었는데 저는 예측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마음에 정치쇼에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SBS 스포츠 박문성 해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박문성입니다. 목소리 굿. 자, 그리고 골닷컴의 축구 전문가로선 여성 기자가 처음 오나 서호정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기대를 깨서 죄송합니다. 서호정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성 기자 오시나 예. 원하셨을 것 같아서. 이름이. 예, 그런 오해 좀 많이 받습니다. 오, 예. 진짜 서호정 여자 이름 아닌가? 근데 뭐 저희 축구 팬들에서는요 너무 유명한 기자여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서호정 이름 오. 뭐 그냥 의미는 아주 좋습니다.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조로의 발을 정.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한테 제가 돌발 질문. 네. 제가 축구 선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 돈을 버는 축구 선수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협회 등록된 협회 등록. 축구 선수 맞으셨죠? 예. 딩동댕. 제가 재작년에 예. 천안 FC K3 리그. K3 네. 예, 최고령 저 현역 선수. 기사 봤었습니다. 예. 예. 15분 뛰었어요. 예. 근데 K3 같은 정말 아니 K1 이 그 챔피언스 리그라 그러나요? 클래식이요. 클래식. 일부 리그. 예, 일부 리그. 야, 거기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재활하러 있죠. 내려오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랑요? K3하고 클래식하고 프로 선수들. 저 지금 선수하고. 봉도사님하고 그 클래식 선수들이 거기서 비슷한 줄 알고. 20대 초중반 조금 이제 20대 후반까지 있는데 수준이 진짜 대학 축구에서 득점왕 선수도 있고 네. 너무들 잘 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렇죠. 저희 축구도 그러니까. 승격 구조. 네, 예.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뭐 우리 K3나 뭐 챌린지 있는 선수들은 다 실력이 안 되냐? 그게 꼭 아니거든요. 챌린저는 이번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김종부 선 감독이 있는 네네. 거기는 이제 클래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예, 예. 확실시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기회를 못 잡았거나 때가 안 돼서 못 됐거나 부상 때문에 잠깐 멈춰 있는 거지. 프로에 갔다가 부상 예. 때문에 잠깐 아예 뭐 실력이 없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포지션을? 제가 그 살짝 처진 링카로 링카. 예. 예, 70년대 이제 정말 축구하신 옛날 분들이 쓰시던 조광래 컴퓨터 그렇죠. 링카. 컴퓨터 링카.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러면은? 예. 미드필더. 미드필더, 뭐 보란치. MF, 네. 더블 근데 볼란치. 최근에 그 저희 축구 기자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었어요. 예. 봉도사님이 17대 국회에 베켄바우어라는 평을 최근에 설마. 유시민 작가가 하셔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차면요 4명 5명은 그냥 뚫고 다녀요. 왜냐하면 처음 공을 찼는데 그 감독이 저한테 그래요. 보좌관들 빠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차는데. 그래서 보좌관 아닌데요.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이렇게 공을 잘 차요? 그 제쳤던 분들이 4선 5선 분들 아니신가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우리 17대 때는 일본하고 하면 한 15대 0으로 이기는 팀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장영달 당시 의원이 일본 가서 게임을 하는데 우리 선수들더러 하프라인 넘어가지 마라. 그럴 정도로 잘 차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조기 축구에서 조기 축구 A매치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거든요. 네. 우습게 봐요. 근데 조기 축구 A매치도 상당하다 말이에요. 요즘은
잘하시는 분 출신들 많죠.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거기서 A 매치에서 뛰는 그 의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켄바워는 예. 평가인가요? 아니면 자칭? 평가였어요. 평가였어요. 객관의 정말 평가였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제가 주장했어요. 초선인데 원래 삼선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너무 잘 차니까. 근데 저희가 그 이란전만 얘기하는 것 근데 같은데 역시 조기 축구에 시작부터 이제 봉도사님 깔때기로 아니, 왜냐하면 이래지 사람들이 이란전 얘기하면 채널 딱 돌려요. 열받아갖고. 저는 어제 시작하기 전에 1대0이나 2대1로 진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빗나가셨네요. 아니 한 명 빠졌잖아요. 이란전. 어떻게 그렇다. 그것까지 예상을 하셔야 도선이죠. 아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예상해야겠어.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데 예. 차려져 있는 밥상을 못 먹은 딱 그 기분이었죠. 근데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상대는 한 명이 퇴장당해 줬고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명이 무척 크잖아요. 크죠. 실제. 물론 뭐 축구가 10명이 싸워도 잘 지키면 또 지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홈에서 상대가 퇴장당했고 같은 시간에 중국은 또 우리랑 저 순위 싸움을 한 우즈베키스탄을 이겨줬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 이기면 이제 본선에 바로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못 이겨서 밥을 못 먹었다는 느낌인데 머리가 아픈 건 이게 뭐 좀 어떤 문제지?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예. 끝나고 났는데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슈틸리케 감독이 몇 년 했죠? 기간으로 하면 2년, 예. 3년, 3년, 2, 했죠. 3년, 예. 3년. 예. 네, 네. 한가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슈틸리케 감독이 축구계에 가장 많은 적폐를 쌓아놓고 갔다. 적폐 세력이다. 슈텔케 감독이 예, 슈틸리케 감독. 독일에서 온 적폐 세력인가? 아니 한국에서 3년 동안. 아, 그리고 그도 적폐가 된 예,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 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올라운드 플레이를 전원 다 공격하는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거에 슈틸리케 감독은 답을 주지 않아서 정치권에 누구하고 막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분과 아, 그거 비교하면 큰일 나요. 당장 우리 이제 징겨 먹어. 그래서 목적 지점은 있는데 가는 how 가는 과정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적폐 세력 이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세력이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돼야 아니 되는데. 왜냐면 부역 세력들이 많아요. 부역자들이. 근데 슈틸리케 비판하지 않은 사람도 비판했어야 했어요. 뭐 한 적도 있고 뭐 또 칭찬한 적도 있지만. 여기 네. 서은영 기자는 아, 비판했. 저는 예, 비판했습니다. 아, 적폐 세력은 아니네. 예, 제가 보내드렸죠. 아하. 아니 근데 그는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예, 감독 어제 축구. 예. 얘기하세요. 어제 축구요. 아니 계속하세요. 감독. 감독이라는 위치는 뭐 결과로 결국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의정 활동과 뭐 또 선거 과정에서 평가받듯이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종에서 10경기 중에서 8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예. 감독 교체를 하는 극약 처방을 해서 그 효과를 보려고 했던 게 결국은 어제 이란전이었었거든요. 보통 이제 감독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확 나타난다. 이게 뭐 해외에서도 많이 검증된 건데 그렇죠. 그런 기대감에 비하면 어제 결과도 물론이고 내용적으로도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40분 이상을 경기를 뛰었는데 예. 사실 어제 그 배경 설명 조금 더 해드리면 전반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후반 퇴장됐죠. 시작하고요. 시작 6분 후반 만에 후반 퇴장됐어요. 시작 6분 만에. 그 아하. 어제 또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이기고 그 또 같은 시간에 중국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벡이 중국에 지면 끝나는 게임 아니에요? 끝나는 이제? 게임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란을 이겨도 중국이 아마 우즈벡을 못 이기겠지. 왜냐면 우즈벡도 지금 골든 세대의 기우는 시점이긴 하지만 골든 세대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중국이 워낙 체중에서 지금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웬걸 이게 후반 35분에 중국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오호. 저희 기자석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한 됐다 싶었죠. 팬들도 네. 다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됐다마. 이제 하나만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 추가 시간 4분까지도 그게 안 나와가지고. 자, 그 이란은요. 뭐 워낙 잘 아시지만 이란은 피지컬이 워낙 좋은 팀이고. 유럽이죠. 사실. 그렇죠. 네. 유럽 체형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좋고. 그런데다가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속공도 능하고. 네. 기습도 능하고. 골든 세대. 거기다 그런데- 케이로스 감독이라고. 케이로스 감독. 아, 유럽에서도 아주 대단하다. 유명한 심리전에도 능하고. 어제도 여우예요, 끝까지 여우. 어제도 네. 끝까지 정말 저희들을 대단한 감독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나가겠는데 점에서요?
어제 뭐 이런 굉장히 여유 있게 막 한국 축구 팬들 어제 6만 관중이 모였거든요. 예. 한국 축구 팬들을 칭찬하고 5만 5천 티켓이 다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열정은 정말 내가 감독으로서 겪어본 적이 없는 두려움을 내가 느껴서 사실은 그게 자기 띄우는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켜냈잖아요. 본선 끝나면 이제 그 내년 그 러시아 본선 끝나고 한국 축구 감독도 있네. 그 양반. 제가 봉도사님을 저기 에이전트로 한번 보내서 한번 좀 기술위원으로. 네, 기술. 네. 아 근데 축구가 진짜 왜 문제예요? 여기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일단은 이제 저는 그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경기를 너무 조심스럽게 펼쳤던 것도 좀 문제고요. 전체를 좀 분석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아마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지게 될 경우 예. 우리가 1986년부터 시작했었던 월드컵 연속 본선 진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에서는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태용 감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제 조심스러웠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하려고 네, 하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 어제는 안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이동국의 교체 시점이에요. 이동국을 뽑아서 6분인가 뛰게 예, 했단 6분 말이죠. 뛰었다 그랬어요. 그건 사실 뭐 그 선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교체 타이밍이 늦은 거죠. 근데 그걸 왜 늦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 공격수를 김신욱과 동시에 투입할 경우 때려놓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끊어지면 역습당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때려넣는 축구라고 하는 것은 롱볼. 후방에서 네, 쫙 그 한 방에 올려갖고 김신욱을 그렇죠, 쓰는 축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할 전술적인 대비, 대응, 선수 교체 타이밍 다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적폐 세력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사실 이 문제에서 꼭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축구협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본질을 보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 예. 1년 앞두고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줬어요. 우리 아까 이제 우리 K3에서 축구 선수를 해보셨다 그래서 예. 아니면 뭐 국회의원 거기서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어느 정도 팀이 되려면 예. 아무리 시간이 안 돼도 이 프로 팀이어가지고 매일 연습을 한다고 해도 한 1년 정도는 필요하죠. 근데 대표팀은 더더욱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각 소속팀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A 매치 데이 때만 잠깐 한 일주일 불러서 소집하고 이래서 이제 하는 게 끝이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시사 라디오잖아요. 되게 중요한 당의 어떤 선거가 있다고 총선이나 이런 거대 선거가 있는데 당 대표를 큰 선거 앞두고 2개월 전에 뽑아가지고 그 당 대표한테 뭐든 다 뭐 이겨보라고 하면 이거 쉽겠습니까? 조직도 그렇죠. 그 관리해야 되고. 비대위인데 일종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에게 1년, 신태용 감독에게 10개월 이렇게 주고 지금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게 약간 넌센스거든요. 왜 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협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히 고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상진님, 문성희 형 안티인가? 문성희 형 이제 여기까지 나오세요. 정치에 욕심 있으세요? 그냥 저희 여기 SBS 다녀서요. 나오는 SBS 해설위원이에요. 자 9004님 천안 사만역의 양기철입니다. 봉도사님 천안 FC 선수였다니 더욱더 반갑네요. 천안 FC가 넘어갔어요. 다른 팀으로. 이게 K3가 너무 열악해갖고 힘들죠. 예, 수시로 바뀌어요. 5101님 어제 축구 한마디로 평하면 동네 축구 전술 전략 전혀 없었다. 9977 체력이 달려서 그랬을까요? 요령이 없어서 그럴까요? 배짱이 없어서 그럴까요? 뒷걸음 잘 치는 축구 요인이 뭘까요? 정한슬기님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 그랬을까요? 이게 이청용 선수 아니 그 기성용 선수,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고. 예, 기성용 잔디. 선수가 유럽에서 뛰다 대한민국 와갖고 이 잔디를 보면 이게 여기서 축구하려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게 어제 이제 물론 이게 탓이 될 수도 있죠. 예. 사실은 뭐 어제 이란 선수들이 뭐 다른 잔디에서 축구한 건 아니니까 같은 조건에 같은 했는데 조건. 왜 잔디 탓을 하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축구협회 문제예요. 좋은 잔디 좋은 축구협회가 구장 만드는 게. 책임이 없진 않은데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요거 조금 잔디는. 다른 문제인 게 잔디는 예, 요 잔디를 법상. 관리하는 주체가 현행법상은 어떤 서울시? 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이 하지 못하고 시 관리공단 시에서 있는 측에서 관리공단.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관리공단. 예.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이제 관리공단의 책임 문제도 물을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제가 이번 최종 예선 한국이 치른 원정 지금 4경기 오늘 이따 우즈벡도 출국을 예. 하는데 이번 총 주 5경기 수요일인가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자정입니다. 우리 12시. 0시. 3경기를 제가 원정을 갔는데 이란, 중국, 뭐 카타르 출장비는 누가 줘요 그럴 때? 출장비는 뭐 저도 제가 내기도 했고 자기도 회사에서 내고. 회사에서도 예.
아 자기 돈을 내고 가요? 서우정 기자는? 저 예전에 소속이 없었거든요. 아니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풀 기자들 몇 명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절대. 왜 저희에게 큰일 그런 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예. 그거 안 돼요? 네. 아니, 정책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법을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때 국회 없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예. 어느 나라를 가도 대표팀이 지금 월드컵을 가냐 마냐의 어떤 기로에서. 보면은 국력을 총동원하는 어떤 싸움이기도 한데 축구에 투자를 한 예. 이런 환경 수준의 잔디에서 축구 대표팀 경기하라고 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안 좋아요? 어제 정말 안 진짜 좋았어요. 좋았어요. 표현이 무슨 월드컵 경기장에 두더지 사냐고 땅이 계속 올라오니까 밟으면 이 예. 잔디가 떠버려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지 계속. 이게 그 잔디가 안착이 안 아예 됐구나. 안착이 안 안 됐습니다. 거예요. 야. 근데 이런 관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관리를 소홀히 한 그 부서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또 다른 시각을 보면은 그만큼 한국이 지금 어떤 이런 잔디 문제나 경기력을 위해서 총 동원하고 지원해야 되는 문제에 너무 안이한 거. 너무 아니었다. 월드컵에 대한 우리 관심이 너무 지금 떨어진 거 8회 정도 나가니까 을에 나가는 줄 알고 좀 맞아요, 오만하거나 맞아요. 관성에 빠져 있다. 다 나가는 줄 아세요. 그냥 뭘 무슨 지역 예선을 그러니까 뭐 고민을 오늘 안 해, 나가면 점심 안 먹었나 이 정도. 어허. 자 서지현님 축구도 축구지만 난 잔디 파이는 거 보고 정말 놀랐음. 두더지들이 있는 줄. 저는 그 시간에 다른 방송 녹화가 있어서 못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미리 근데 다른 또 방송에서 해설도 했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자 이용산 정치도 머리 아픈데 크크 축구 얘기까지 크크 머리 싸게 하시네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자 7088님 한국에서 외국 감독을 모셔오는 시스템 그 자체가 족표로 알고 있어요. 그거 바꾸자는 꽝. 임혜진님 30분 일찍 시작을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네요. 자 7088님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아 외국인 감독을 예. 모셔오는 시스템이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분이 물어보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때 특정한 어떤 라인을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 같아요. 보니까. 그 내부 우리 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계의 파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외국인 지도자를 데려오려면 예. 접촉을 할 루트가 접촉을 있어야 할 되죠. 루트가 아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네덜란드 누구 회사하고만 접촉을 축구협회가 한다든지 뭐 브라질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에이전시를 접촉을 할 때 특정 에이전시만 너무 만나는 거 그러니까는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같은 하시는 연봉을 우리가 이 정도 연봉 우리가 부담할 수 있으면은 다양한 인력 풀을 우리가 후보로 삼을 수가 있는데 특정 연봉을 루트에 예. 에이전트하고만 하면은 그 에이전트가 추천하는 감독하고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감독 연봉 그것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등급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예. A, B, C, D 해서요. 많이 되게 좋은 감독, 예를 들어서 뭐 거스 이딩크 감독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예. 그러면 뭐 탑 연봉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다 주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만두신 뭐 그분 감독 같은 경우는 예. 좀 떨어지고. 자, 우리가 그럼 본격적으로 이게 지적질을 좀 해야 되는데 잔디 핑계 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8587님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잔디 핑계 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거기서 같이 찾기 때문에. 네네. 다만 잔디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신 거고. 그렇죠. 예. 네. 우리 선수들 전력. 일단 신태용 감독은 지면은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몸살렸다. 네. 그리고 선수들 그냥 경기만 놓고 보면 저는 예. 어제 경기에 딱 한 단어로 놓고 보자면 조율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그렇죠. 축구 경기가 항상 전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뒤로만 가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러니까 미드필더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패스 그러니까 경기를 빠르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완급을 조절하죠. 패스의 방향과 패스의 어떤 퀄리티를 지정을 하고 예. 경기의 흐름을 자율해야 되는데 어제는 선수들이 급하니까 다 빨리 가요. 근데 실제로 조급하게 빨리 간다고 경기가 빨라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니 기성용 선수가 그거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하나 잘하고 패스 오는 걸 잘 받아내는 것이 경기를 빨리 해요. 근데 어제는 누구도 그런 완급 조절을 안 하니까 그냥 서로 막 빨리만 하려니까 예. 경기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왜 조율하는 선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성용 이게 선수 안 문제겠죠. 뛰었나요? 네, 못 기성용 뛰었습니다. 선수가 이제 지난 몸이 안 6월에 좋아서. 이제 무릎 조금 부상 때문에. 염증 제거 수술을 하고 아, 지금 대표팀 합류는 해 있는데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완벽한 몸 상태. 지금 소속팀에서 경기를 하나도 못 뛰고 왔거든요. 아. 지금 대표팀에서도 거의 재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닷새 남았죠. 우즈베키스탄전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어제 기성용 선수가 경기를 끝나고 나가면서 어떻게든 좀 몸을 준비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아, 그럼요. 이게 무리해서 그치, 무리하는 이 한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 한 경기에서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지나치게 무리를 해서
구상이 뭐 더 악화된다거나 하면은 예.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손실이 벌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 진짜 못 가게 되면 예. 다 사람들이 진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상상을 못 해요. 이종의 왜냐하면 사건이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아마 못 가게 아니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 축구판이 예. 선수들은 어떻게 앞으로 되며 그 축구계 이렇게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팬들은 또 어떻게 아저 네. 축구협회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정말 이 인프라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좋은데 월드컵은 계속 나갔거든요. 맞아요. 우리 전체 이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좋은 성과가 났죠. 선수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러면 선수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피라미드 구조로 정말 아까 K3, K2, K1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듯이 바닥을 잘 닦으면서 축구협회가 정말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 맞는 말씀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거죠. 그 저도 한 번쯤 그런 충격 요법도 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일본 기자를 만났을 때 일본 기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좀 이상해. 그래서 왜? 우리는 시스템이 선수를 길러내는데 니네는 천재 갖고 축구하잖아. 천재.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니네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가끔씩 차범근 나오고 가끔씩 손흥민 박지성 나오고. 가끔씩 손흥민 나와서 이런 선수가 경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서 길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죠 그때는. 오. 어디서 니네라 잘해 이랬었는데 네. 문제는 니나 잘해라. 문제는 이런 거죠. 현재 그럼 저도 그런 식의 이렇게 대표팀 중심주의와 대표팀 중심으로 산업이 돌아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쨌든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현실이 깨졌을 경우 국민들은 그걸 보고 또 예. 그 환호를 보내고 있고. 모든 그 돈이며 선수며 사람이며 조직이 이 대표팀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지를 다 사람들이 지금 몰라. 되게 무서워하고 두 분의 있어요. 같은 두 분 전문가들 그런 걸 미리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죠. 픽픽처.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죠. 이게 과연 확 쇼크를 줘가지고 예. 정말 새로운 그렇죠. 뭔가가 왜냐면은 너무 결국 좋은데. 파괴를 해야 창조가 예.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지탱해주던 기둥까지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거냐에 대한 그게 저희도 아직 사실은 지난 32년 동안 계속 월드컵이라는 걸 나가다 보니까 저나 이제 박문성 위원님 세대에서는 월드컵 없이 한국 축구가 4년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봉도사님 의견 쪽에 조금 가까워요. 만약에 우리가 못 나가게 되면은 한번 진짜 문제를 개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보다 경로 의존증이야 일종의. 네네. 이제까지 투자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되고 있으면 이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본선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그건 있어요. 우리 축구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 네덜란드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2002년 월드컵 한국 대표팀을 만났을 때 누가 물어봐요. 아니 정작 당신 감독의 나라는 지금 월드컵을 못 나왔는데 예. 남의 나라 와가지고 한국은 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웃으면서 그래요. 네덜란드가 월드컵을 올라오지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축구를 못하는 게 진짜 문제지. 그러니까 대표팀이 한 번 월드컵 못 나오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축구를 진짜 잘하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네. 축구를 잘하는데 박수를 보내지 선수들도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4년에 한 번 있는 거 못 갈 수도 있고 축구가 하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에 목매달아서 어떻게 되니? 진짜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정말 축구를 못 하게 되는 거야. 예. 그 시스템과 그 구조를 만드는 거지. 뭐 월드컵 못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인식 전환은 예. 분명히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뭐 왜냐하면 월드컵 갖고 이제 살 4년 겁니까? 하니까 우리가 전공인 게 생각이 나요. 국회의원. 아니 떨어지면 국회의원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근데 진짜 정작 국회의원이 우리 저 국회의원이 제가 떨어지면 어때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러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히든크였던 거거든. 네네. 4년이니까 왜 국회의원으로 연결이 되지? 4년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축구 시스템이라는 게 10년 이상, 예. 20년 이렇게 보고 뭔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 축구 사이클은 항상 4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월드컵 맞아요. 가냐 못 가느냐. 4년 비정규직이에요 다. 본선에서 우리가 부진한 경기를 보이면은 정말 뭐 많은 비판 기사 이게 문제다, 요게 문제다 하는데 그러다가 한 반년 지나서 새 감독 선임되고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면은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월드컵 가야 돼. 이걸로 이제 모든 게 싹. 그러니까 학생 때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해서 월드컵 한번 잘하면 나머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있는 K리그, 예. 프로리그를 잘 즐겨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또 벼락치기 하고. 거기 관중 텅텅 비어 있고. 네.
자, 그런데 수술해야죠.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키우기 위해서 유소년 팀을 그 유소년 뭐 어린아이들 춘천에서도 예. 하면서 오랫동안 앞을 내다보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지금도 유소년 그 어린 선수들을 지금도 기르고 있고 네네. 그 좀 장기적인 그런 이제 우리 경제나 사회에서 빅픽처라 그러거든요. 큰 그림. 대한민국의 그리는. 네네. 빅픽처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해설위원 같아. 이 해설위원이 아니라 지금 약간 행정하시는. 자, 중국 네. 8862님 중국이 저했고 우리도 이번엔 탈락해야 축구 적폐 물갈이 됩니다. 여기 적폐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 머리 실력도 안 되면서 또 나가면 또 4년간 묻혀요. 이런 것을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제가 어제 다른 분들 모셨고 해설위원들인데 제가 축구계 비주류 이런 분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전화해야 돼요. 큰일 났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건 20년 전서부터. 자, 9344님 대한축구협회 쓸데없는 임원들이 많아요. 운영에 투명성이 없습니다. 유상임님 어제 붉은 악마 티 입고 응원했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자, 그래도 서우성 기자님. 네. 그래도 우리가 한 게임 남은 거 어떻게 예상은 해야죠. 네, 그래도 뭐 가면은 기분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 원정을 치르고요. 예. 지금 현재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팀이 3위가 시리아. 시리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시리아는. 예. 진짜. 내전 지금 뭐 여기까지 내전, 올라왔음. 뭐 반군 또 그 해외로 나가고 있는 난민들 사강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제 야 이렇게 하다가 시리아가 월드컵 본선 나가면 노벨 평화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게 세계 정치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시리아가 지금 승점 몇 점이죠? 시리아가 승점 12점입니다. 12점. 그다음에 한국이 우즈벡도 12점이요. 네, 한국은 승점 14점. 14점. 한국 우즈벡한테 지면요. 한국은 14점, 우즈벡이 15점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리아는 이란과 원정 경기 원정경기를 두고 있고 양국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두 국가가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예. 종파가 또 다르잖아요. 이슬람 그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란 예,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하기도 하고 케이로스 감독 이란 감독이 어제 경기 끝나고 한국 기자들이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아 이란이 한국 지역적으로 떨어지라고 비슷하다고 해서. 시리아에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우려 섞인 질문을 했는데 한국 쪽 교육 환경에서 배운 거 이거. 케이로스 감독이 딱 그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생각 없어요. 우리 지난번 시리아전 때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푸대접 받아가지고 우리 이번에 홈에서 이길 거야. 아, 원정 가갖고 네. 원정 가서 경기장이 수영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겼나요? 그때 이겼나요? 비겼습니다 이란이. 그래서 시리아 우리가 시리아도 못 이기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국민적 성원이 있겠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참 케이로스 감독을 미워했는데 앞으로 닷새 동안 케이로스 감독을 좀 응원해야 되는 역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즈벡을 잡아야 하고 이란이 시리아를 꼭 잡아줘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우즈벡과 비겨도 시리아가 이란을 꺾지를 못하면 우리가 또 본선 나갈 수 있고요. 그 진짜 간당간당하면서 최악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래. 예.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죽하면 지금 박명훈 씨가요. 박명훈님이 박지성 선수를 국대 복귀시키세요. 살이 더 빠져, 근육 다 빠졌더라고요 요새. 5065님 이번 월드컵 못 나오면 족발집, 치킨집 사장님들 난리 날 겁니다. 시간대가 그러네. 야식 시간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산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축구와 관련해서 SBS 스포츠 박문성 해설위원님, 골닷컴 서호정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나와주세요. 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치판이 궁금하십니까? 정치의 모든 것 103.5MHz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누나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려인이야. 고려? 고려요? 최수종이 세웠다가 유동근한테 망한 나라. 와, 그 고려 사람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딱딱한 교과서 역사가 아닌 재밌고 노골적인 시원한 한국사.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우리 역사 이야기. 떡국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역사 무식자들 빨리 타요! SBS 고릴라와 파티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샵 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부 순서는요. 조금 정치와는 다른데 그래도 모든 삶의 정치죠. 어젯밤 한국과 이란 9시 축구로보다 답답한 분들 많았었는데 저는 예측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마음에 정치쇼에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SBS 스포츠 박문성 해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박문성입니다. 목소리 굿. 자, 그리고 골닷컴의 축구 전문가로선 여성 기자가 처음 오나 서호정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기대를 깨서 죄송합니다. 서호정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성 기자 오시나 예. 원하셨을 것 같아서. 이름이. 예, 그런 오해 좀 많이 받습니다. 오, 예. 진짜 서호정 여자 이름 아닌가? 근데 뭐 저희 축구 팬들에서는요 너무 유명한 기자여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서호정 이름은 뭐 그냥 의미는 아주 좋습니다.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조로의 발을 정.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한테 제가 돌발 질문. 네. 제가 축구 선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 돈을 버는 축구 선수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협회 등록된 협회 등록된 축구 선수 맞으셨죠? 예. 띵동댕. 제가 재작년에 예. 천안 FC K3 리그. K3 네. 예, 최고령 저 현역 선수. 기사 봤었습니다. 예. 예. 15분 뛰었어요. 예. 근데 K3 같은 정말 아니 K1 이 그 챔피언스 리그라 그러나요? 클래식이요. 클래식. 일부 리그. 예, 일부 리그. 야, 거기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재활하러 있죠. 내려오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랑요? K3하고 클래식하고 프로 선수들. 저 지금 선수하고. 봉도사님하고 그 클래식 선수들이 아니, 거기서 비슷한 줄 알고. 20대 초중반 조금 이제 20대 후반까지 있는데 수준이 진짜 대학 축구에서 득점왕 선수도 있고 네. 너무들 잘 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렇죠. 저희 축구도 그러니까. 승격 구조. 네, 예.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뭐 우리 K3나 뭐 챌린지 있는 선수들은 다 실력이 안 되냐? 그게 꼭 아니거든요. 챌린저는 이번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김종부 선 감독이 있는 네네. 거기는 이제 클래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예, 예. 확실시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기회를 못 잡았거나 때가 안 돼서 못 됐거나 부상 때문에 잠깐 멈춰 있는 거지. 프로에 갔다가 부상 예. 때문에 잠깐 아예 멈췄대. 뭐 실력이 없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예. 깜짝 놀. 도선이죠. 아,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예상해야겠어.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데 예. 차려져 있는 밥상을 못 먹은 딱 그 기분이었죠. 근데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상대는 한 명이 퇴장당해 줬고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명이 무척 크잖아요, 크죠. 실제. 물론 뭐 축구가 10명이 싸워도 잘 지키면 또 지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홈에서 상대가 퇴장당했고 같은 시간에 중국은 또 우리랑 저 순위 싸움을 한 우즈베키스탄을 이겨줬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 이기면 이제 본선에 바로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못 이겨서 밥을 못 먹었다는 느낌인데 머리가 아픈 건 이게 좀 어떤 문제지?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예. 끝나고 났는데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슈틸리케 감독이 몇 년 했죠? 기간으로 하면 2년, 예. 3년, 3년, 2, 했죠. 3년, 예. 3년. 예. 네, 네. 한간은 그런 얘기도 있던데 슈틸리케 감독이 축구계에 가장 많은 적폐를 쌓아놓고 갔다. 적폐 세력이다. 슈텔케 감독이 예, 슈틸리케 감독. 독일에서 온 적폐 세력인가? 아니 한국에서 3년 동안. 아, 그리고 그도 적폐가 된 예,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올라운드 플레이를 전원 다 공격하는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거에 슈틸리케 감독은 답을 주지 않아서 정치권에 누구하고 막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분과 그거 비교하면 큰일 나요. 당장 우리 징겨 먹어. 그래서 목적 지점은 있는데 가는 과정은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적폐 세력 이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세력이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돼야 아니 되는데. 왜냐면 부역 세력들이 많아요. 부역자들이. 근데 슈틸리케 비판하지 않은 사람도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뭐 한 적도 있고 뭐 또 신청한 적도 있지만 여기 네. 서훈영 기자는 비판했. 저는 예, 비판했습니다. 적폐 세력은 아니네. 예, 제가 보내드렸죠. 아하. 아니 근데 그는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예. 감독 어제 축구. 예. 얘기하세요. 어제 축구요. 아니 계속하세요, 감독. 감독이라는 위치는 뭐 결과로 결국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의정 활동과
뭐 또 선거 과정에서 평가받듯이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종에서 10경기 중에서 8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예. 감독 교체를 하는 극약 처방을 해서 그 효과를 보려고 했던 게 결국은 어제 이란전이었었거든요. 보통 이제 감독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확 나타난다. 이게 뭐 해외에서도 많이 검증된 건데, 그렇죠. 그런 기대감에 비하면 어제 결과도 물론이고 내용적으로도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40분 이상을 경기를 뛰었는데, 예. 사실 어제 그 배경 설명 조금 더 해드리면 전반 시작은 얼마 안 있다가 후반 퇴장됐잖아요. 후반 시작 6분 만에 후반 퇴장했어요. 시작 6분 만에. 그 아하. 어제 또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이기고 그 또 같은 시간에 중국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벡이 중국에 지면 끝나는 게임 아니에요?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란을 이겨도 중국이 아마 우즈벡을 못 이기겠지. 왜냐면 우즈벡도 지금 골든 세대의 기우는 시점이긴 하지만 골든 세대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중국이 워낙 체중에서 지금 못했기 못하니까.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웬걸 이게 후반 35분에 중국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오호. 그러니까 저희 기자석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사실을 됐다 확인한 싶었죠. 팬들도 네. 다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됐다마. 이제 하나만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 추가 시간 4분까지도 그게 안 나와가지고. 자, 그 이란은요. 뭐 워낙 잘 아시지만 이란은 피지컬이 워낙 좋은 팀이고. 유럽이죠. 사실. 그렇죠. 네. 유럽 체형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좋고. 그런데다가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속공도 능하고. 네. 기습도 능하고. 골든 세대. 거기다 그런데- 케이로스 감독이라고. 케이로스 감독. 아, 유럽에서도 아주 대단하다. 유명한. 심리전에도 능하고.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포지션을? 제가 그 살짝 처진 링카로. 네. 링카. 예. 예, 70년대 이제 정말 축구하신 옛날 분들이 옛날. 쓰시던 조광래 컴퓨터 그렇죠. 링카. 컴퓨터 링카.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러면은? 예. 미드필더. 아 미드필더. 네. 뭐 보란치. MF. 뭐 이런. 네. 더블 근데 볼란치. 최근에 그 저희 축구 기자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었어요. 예. 봉도사님이 17대 국회에 베켄바우어라는 평을 최근에 설마. 유시민 작가가 하셔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차면요 4명 5명은 그냥 뚫고 다녀요. 왜냐하면 처음 공을 찼는데 그 감독이 저한테 그래요. 보좌관들 빠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차는데. 그래서 보좌관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이렇게 공을 잘 차요? 그 제쳤던 분들이 4선 5선 분들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17대 때는 일본하고 하면 한 15대 0으로 이기는 팀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장영달 당시 의원이 일본 가서 게임을 하는데 우리 선수들더러 하프라인 넘어가지 마라. 그럴 정도로 잘 차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조기 축구에서 조기 축구 A매치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거든요. 네. 우습게 봐요. 근데 조기 축구 A매치도 상당하다 말이에요. 요즘은 잘하시는 분 출신들 많죠.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거기서 A매치에서 뛰는 그 의원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켄바우어는 예. 평가인가요? 아니면 자칭? 평가였어요. 평가였어요. 객관의 정말, 평가였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제가 주장했어요. 초선인데. 원래 3선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너무 잘 차니까. 근데 저희가 그 이란전만 얘기하는 것 얘기하는데 같은데 역시 조기 축구에 시작부터 이제 봉도사님 깔때기로 아니, 왜냐하면 이래지 사람들이 이란전 얘기하면 채널 딱 돌려요. 열받아갖고. 저는 어제 시작하기 전에 1대0이나 2대1로 진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빗나가셨네요. 아니 한 명 빠졌잖아요. 이란전. 어떻게 그렇다. 그것까지 예상을 하셨.